네, 어제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 문제에 힘껏 도움을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밤사이 보도된 북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들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제 인내심을 유지해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고 성과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응을 얻지 못했다, 또 인내심,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미국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심을 갖고 유관국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원한다. 그 의미를 직접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풀어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새로운 그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꽤 의미가 있는 표현들이 나왔다. 그리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직접 했습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동안 이제 계속 눈이 내렸다면 이제는 빗자루를 들고 쓸겠다. 그리고 그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의지 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난 4월 시정연설까지만 해도 양보나 타협은 없다라고 좀 강경한 태도를 유지를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좀 갑자기 도발 자제라든지 대화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이런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둥글둥글한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것은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라기 보기는 좀 그렇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그 성과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2월 달 이후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대화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는 내년도 선거가 11월 3일에 할 그 재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외교 활동을 못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되고, 마침 G20 정상회담이 28, 29일 지금 오사카에서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도 방문하고 오사카도 방문하고 서울도 방문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리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판을 주도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보면 그 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정된 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주요 발언도 좀 짚어보면요. 북한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임을 적극적으로 자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제 시 주석의 이번 평양 방문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한반도 문제가 북미 또는 남북미 중심으로 작년부터 계속 진전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2월까지 합치면 2번 있었습니다. 물론 북중 정상회담도 4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직접 들어오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은 링 위에 이제는 중국도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미 중심으로 가는 이 구도를 남북미중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겠다.
또 그 과정에서 시 주석은 북한과의 공조를 충분히 하면서 중국의 역할들을 해내겠다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이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 이제 북중 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하면서 이 순방치 않은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이 홀로 적극적으로 북한을 끌어당기거나 또는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이 판 자체는 좀 더 중국이 함께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네. 그런 의지가 포함된 그런 시 주석의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어제 또 이례적으로 중국 네. 같은 경우는 두 정상의 이 회담 내용을 좀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시 주석이 귀국할 때쯤에 좀 내용이 네네. 알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과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또 미중 정상회담을 많이 의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지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1분 1초 미국을 의식을 안 하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미중 갈등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번에 시 주석의 평양 방문도 당대당 외교입니다. 형식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서로 그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평양 방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과거로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평양 방문 그 시간 실시간에는 중국으로 또는 전 세계로 이게 방송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네. 보면. 그런데 지금은 거의 생방송, 생중계를 하다시피 하는 모습이고 어제 금수산 광장에서 그런 환영 행사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서는 한 번도 그런 행사를 그동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최고의 예우를 보인다. 이것은 미국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도 평양에 오게 되면 이런 정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예. 또 북중 관계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독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 의미가 있는 행사가 어제 펼쳐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G20 정상회의 때 네. 두 정상이 만납니다. 미중 네. 정상회담 사실 뭐 무역 분쟁이 가장 큰 골자겠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도 시진핑 네네. 주석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좀 보낼까요? 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또 다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미중 정상회담이 일주일 뒤에 오사카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대화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의지를 일주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지금 열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 시진핑 주석이 그러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나중에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시 주석이 전달하거나 이런 경로를 밟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평양 방문은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 나아가서는 한중 정상회담 좀 더 나아가면 북미 정상회담 이런 1년에 앞으로 한 일주일 또는 열흘 사이에 펼쳐질 또는 그 이후에 펼쳐질 각종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지금 오늘까지 펼쳐진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우 주목할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시점에 비건 특별대표는 좀 유연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네네.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또 네네. 바로 어제는 미 국무부가 북한을 또 최악의 인신 매매 국가로 지목을 했다는 말입니다. 네네. 이 시점에서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의 조치는 지금 이제 금융기관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그 금융기관이 중국도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금융기관입니다만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 연관된 그런 겁니다. 그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 앞으로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좀 예방적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곧 앞으로 펼쳐질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서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기도 미국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을 계속 펼치는 쪽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내 여론도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 의식한 그런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물기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비건 특별대표가 유연한 대화를 얘기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미 네네. 재무부가 그 같은 조치를 발표하다 보니까 좀 뭐 엇박자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나오던데 그렇게 확대 해석은 하지 않는다는 뭐 확대 해석까지는 말씀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비건 대표는 상당히 유연한 지금 발언들을 어제 그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고 있고 그 접촉을 통해서 미국도 부분적인 양보를 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발 정도는 좀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간접적으로 좀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거의 마주쳐 왔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지금 달려왔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또 북한에게도 유연성을 촉구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좀 더 분위기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북중 정상회담 또 비건 대표의 발언 물론 미국 내에서의 한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만 네네. 북한과 미국의 3차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 현재 흐름은 분위기가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의 좀 비핵화 협상 이외에도 또 주목받은 내용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네네. 민생 개선 경험을 배우고 싶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또 양국의 경제 사령탑들이 자리에 배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앞으로 좀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속도를 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차원의 액면 그대로의 속도가 있습니다만 제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어떤 대규모 북한의 경제 발전이랄지 또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동안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 또는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선물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예. 대체로 식량을 보통 10만 톤에서 한 30만 톤 정도 지원을 하고 디젤류나 또는 다른 지원들이 좀 통 크게 이루어진 것이 거의 그동안 있었던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북한의 식량 사정이 썩 좋지 않거든요. 이 식량 사정을 고려해서 중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이 발표되거나 또는 발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그렇게 전망이 또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되기 이전에는 어떤 대규모적인 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의 조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지금 이제 식량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제 관광 이것이 그동안 상당 부분 활성화됐다가 또 제재가 작동하고 이러면서도 약화됐다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평양이나 또는 원산이나 금강산 또는 묘향산 또는 신해주나 또 기타 북한의 동해안 지역이랄지 그런 지역에 대한 관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동북 삼성 그러니까 연용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대련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1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북한 동해안을 가는 것을 상당히 그 좋은 관광의 어떤 그런 그 전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광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당장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북중 간에 좀 더 유연한 그런 경협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 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중국이 비핵화 문제 링에 본격적으로 올라서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 같은 중국의 역할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 이제 중재자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이 약화된다 그 부분은 매우 소극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중개자,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도 함께하는 것은 그것이 역할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 두 역할을 모아서 간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또 나아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또 한중 그런 전반적인 차원의 관계들을 잘 풀어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가시권 안에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고 우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정세들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정상회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흐름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한 열흘 또는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저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마음도 좀 빨라질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